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장입니다. 파브리아노 이탈리아 카페 메뉴 그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세 번째네요. 늦게 시작하셔도 12월 11일까지 그 안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메뉴들 또는 뭐 다른 더 재미있고 맛있는 메뉴들도 좋습니다. 그려서 올려주시면 되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12월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파브리아노 종이 중에서 톤드 페이퍼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클레이에 그려보려고 합니다. 15% 코튼이 포함되어 있고요. 조금 얇지만 드로잉 하기에는 뭐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회색이기는 하나 조금 완전히 차가운 회색 느낌은 또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의 브라운이 도는 좀 부드러운 회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회색 용지에 이제 색이 있는 용지에 그리게 되면 사실 배경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고요. 그리고 종이가 가지고 있는 회색의 색감을 살려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컵이고 오늘은 모카포트에 내려진 커피를 그리다 보니까 조금 회색의 느낌이 강할 것 같아서 오히려 색깔이 있는 종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색깔이 있는 종이들은 흰색 그리고 흰색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회색 계열 또는 파스텔톤 계열들을 이렇게 충분히 편안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흰색을 지금처럼 칠해 보실 수도 있고요. 연하게 칠하면서 종이 색감과 섞여서 약간 밝은 곳에 중간 톤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얀 종이에 그리실 때보다 조금 배경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흰색의 대상물들을 그릴 때 조금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한 번쯤은 이렇게 색깔이 있는 종이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기둥이 반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빛 많이 받는 부분 또 하얗게 좀 남기면 좋은 부분에 미리 제가 흰색을 가볍게 또는 매우 진하게 넣어 놓고요. 나머지 어두워지는 부분들은 검은색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흰색 잔의 경우 여기 이제 차 받침이죠. 차 받침이 여기에 그 찻잔에 비치기도 하고 또 주변의 물체들이 여기 비치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원기둥이라기보다는 중간에 갑자기 훅 밝고 또 조금 어두워지는 부분들이 급격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 주시면 좋고요. 물론 흰색이지만 주변에 보이는 뭐 약간의 색감들까지 포함해 주셔도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색깔 있는 종이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이제 명암을 세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게 그 검정색 컵처럼 오히려 진한 어떤 다른 색감이 있는 컵처럼 느껴지기 때문에요. 밝은 부분을 최대한 밝게 그리실 수 있고 이 어두운 부분을 조금 잡을 때 너무 새까맣지 않게 그냥 정말 조금 살살살살 분위기만 낸다 이런 느낌으로 그려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뾰족한 듯하게 연필을 깎고 하셔야 훨씬 더 부드럽게 표면의 질감들을 또 디테일하게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그림자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가로선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흰색과 검정색 또는 중간에 뭐 회색 계열들을 서로 교차하면서 쓰면 이제 그 흰색과 회색이 블렌더에 그 색연필을 부드럽게 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요. 약간의 요철이 있는 부분들도 모두 다 색감이 펴지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매끈한 도자기의 표면 질감을 표현하기에 좋아집니다. 물론 약간은 텁텁한 느낌, 그쵸? 흰색이 섞이면서 오는 그런
분위기를 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아주 곱게 다시 한번 색연필로 진한 색으로 그어주면서 좀 조정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깨끗하고 매끈한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은색의 이제 모카포트 때문에도 제가 색감 있는 종이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흰색과 회색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모카포트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 되고 어디서 카페에서 한번 본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가정에 거의 90%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커피를 내려 마실 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가스레인지처럼 이제 열을 가할 수 있는 곳 위에 올려서요. 물이 끓게 되면은 이렇게 그 보일러를 타고 여기를 타고 올라가서 그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하고는 또 다른 방식. 그래서 조금 아메리카노와 에스프레소의 중간 정도라고 하는데요. 좀 부드러운 것들 아무래도 그 기계에서 확 내리는 것 같은 고온의 압력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부드럽고 맑은 느낌의 커피를 즐기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포트가 예뻐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관심이 가게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너무 진한 커피를 처음 커피를 입문? 근데 커피를 시작하게 될 때에는 좀 진한 커피를 잘 못 마셨었어서 그때의 경험해본 모카포트는 굉장히 저는 좀 맑고 부드러워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연하게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 또 가정에서 편안하게 즐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탈리아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만큼 많이들 선호하시고 갖고 계시고 또 오래오래된 포트, 막 할머니 때부터 쓰던 포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보이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조금 카페 메뉴는 아니지만 작은 카페에서는 이제 모카 포트 아예 내려주는 데도 있거든요. 노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모카 포트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림상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모래시계 같이 좁아졌다가 밑에는 또 원형이고 다시 넓어지는데 각이 존재하는 거여서 원기둥의 재미있는 응용 형태이면서도 각진 부분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표면 질감도요.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주변의 물체가 무엇이 놓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색감도 많이 달라지고요. 요런데 윗부분 사이사이에 흰색을 꼭 활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감을 표현해 주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형태적인 부분에서도 연습하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이고요. 그 다음에 색감에서도 좀 검정색과 회색을 충분히 활용해 보시는 무채색의 톤에 이렇게 무채색 톤도 풍부했나를 좀 경험해 보시기에 또 재미있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정색으로 여기 그려져 있는 브랜드 명이나 문양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쪽 면을 조금 더 여기가 훨씬 더 밝게 표현되고 이 면을 좀 어둡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 위에 손잡이 이쪽 부분에 손잡이 부분은 이제 검은색으로 진하게 가면서요. 나머지 부분에서 훨씬 더 밝게 표현하시기가 또 수월해집니다. 너무 요 앞에 있는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어디가 비쳐서 어두워지는지 원래 여기가 어두운데 왜 어둡지 않은가 또는 바닥에 그림자가 비쳐서 어두워지는 부분들 또 여기는 흰 잔이 비치기 때문에 이쪽에 특히나 흰색 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유의하면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조금 약하게
채색이 약하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손잡이를 생각보다 한 번에 진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물체가 사실 이렇게 그 모서리가 아주 날카롭지 않잖아요. 여기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둥글게 돌아가고 이 모카포트의 이 각이 꺾어지는 면들도 사실 굉장히 이제 도톰하게 부드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데 모서리를 다음 면으로 넘어가서 그리실 때 너무 하나의 선으로 딱 끊어서 정확하게 하시기보다 조금 중간 톤을 표현해줘서 부드럽고 그리고 두께감이 느껴지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그림 안에서 굉장히 진하고 좀 러프한 선 손잡이에서 사용해 보시고요. 포트의 몸통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 조절을 하시면서 얇고 고운 선 들을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검정색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어느 정도까지 진해야 되나 고민하시면서 살살 들어가시기보다 그냥 처음에 이런데 완전히 어두워서 까맣게 되는 부분 시작하실 때 힘을 주셔서 더 강력하게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가 너무 하얗게 남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래서 종이를 좀 남겨놓으셨다가 지금처럼 가볍게 채워나가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거의 이제 형태에 아무래도 조금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채색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홈카페를 많이 하시잖아요. 주방 한쪽에. 그래서 그런 때에 조그맣게 그려서 걸어두시면은 더 이게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모카포트가 예뻐서 한번 그려봐야지 했는데 저도 이런 드로잉 프로그램을 이제 하면서 기획하고 또 그림을 그리면서 새롭게 그려보게 됐는데요. 형태를 막 요리조리 살펴보고 뭐 이거 뚜껑도 열어보고 하니까 또 굉장히 새로운 것 같습니다. 여기가 물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커피가 갈아집니다. 그래서 보글보글 끓어서 요 위로 커피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음에 굉장히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자도 뭐 정확하게 뭐 여기 모양 안 떨어져도 괜찮고요. 그래서 가볍게 표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와야 되는 부분 검정색 내려놓으시고 거기에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그 하이라이트들이 많이 좀 세게 오셔도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너무 어두워지는 부분에만 흰색을 아주 강력하게 칠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 좀 가까이에서 보는 동안은 사실 잘 몰라서 너무 세게 해놓으셨다면 그 위로 검정색이 칠해지기도 하고 또 살짝 가볍게 지우고 나서 채색을 또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검은색하고 흰색을 활용하셔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가 담겨있는 색감들도 또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표현이 되니까요. 같이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검정색 연필이 아니시더라도 뭐 진한 회색도 괜찮고요. 연필과 흰색 색연필을 함께 사용해 보시는 것도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작은 부분에 흰색을 더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사실 색연필이 한계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픽사티브를 한번 뿌리시고 잘 건조시키고 나신 이후에 흰색 색연필을 활용하시거나 또는 더 진하게 강하게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오일 파스텔로 완전 하이라이트 부분을 표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서 아주 반짝하게 하얗게는 또 그런 오일 파스텔이 이렇게 덮어지는 능력, 도포하는 능력이 매우 있기 때문에 밑색을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재료를 충분히 타재료도 활용하셔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금방 끝났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위에만 형태를 잘 잡으시면 그 각을 그대로 따라 내려와서 밑에서 스케치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 요 뚜껑 위에 몸통 중간 아래 요거 이제 분리해서 스케치를 시작을 하시고 여기에서 각을 잘 잡아두시면 그 각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니까요. 조금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모카포트를 갖고 계시다면 사진 찍어서 한번 해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손잡이나 어떤
물이 나오는 수구의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요리조리 옮기시면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시고 또는 컬러랑 카페에 올려지는 그림과 스케치 참고하셔서 같은 형태로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 있는 종이에 꼭 색지에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번에 또 새로운 메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